상주시가 국가습지 공검지 인근의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과 관련해 주민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덕, 포항, 울산을 잇는 동해고속도로가 연결 부분인 영일만대교 구간이 장기간 표류해 반쪽짜리 고속도로가 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도시농업이 도시를 아름답게 바꾸는 도시 디자인에 활용되는 모습 알아봅니다. 빛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 대구 출신의 김성호 화백이 1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되고요. 안동 25도 등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기온이 오르며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북부 동해안 지역과 북동산간 지역은 흐리겠고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휴대하기 좋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습지 공검지 인근에 들어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상주시가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상주시는 앞으로 주민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는 다음 달 중 주민토론회를 통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 반대 입장이 우세하지만 유치를 바라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10월경부터 그 현장에서 직접 시장님이 주관해서 토론회를 수차례 해서 주민 여론을 공론을 모아서 일단 한국타이어 유치와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주시는 현지에서 운영했던 전담 TF를 철수시켰습니다. 상주시가 한 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주민대책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사전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어서 업무 체계를 해야 되는데 사전 동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원천무효입니다. 비만 오면 주행시험장에서 다른 타이어 분진이 공갈모 쪽으로 집중해서 하수가 흘러나올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 절차는 MOU 체결과 일부 주민 동의가 전부. 당장 유치를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상주시의 한국타이어 유치 논란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기업 유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올해 대구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홍철 의원이 성서산업단지에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교통여건 개선 방안, 이귀화 의원이 방과 후 학교 체육시설 사용과 인조잔디 운동장 사후 관리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구매 상담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오늘 상담회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55개사의 구매 담당자가 참여해 20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와 1:1 구매 상담을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대기업의 구매 방침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도 함께 열리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영덕과 포항, 울산 등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중간 연결 부문인 영일만대교 구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반쪽짜리 고속도로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의 중심 노선인 포항 영덕 고속도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조 2천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 중입니다. 이와 함께 1조 8천여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80% 공정률로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영일만대교까지 이어지면 동해고속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지만 영일만대교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끝나는 북영일만 나들목 예정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17km 구간이 장내 추진 구간으로 지정돼 당분간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결국 중간에 길이 끊긴 반쪽 고속도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회도로에는 차량이 증가해 교통 혼잡도 우려됩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추진 방식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중에 계획은 있으니까 나중에 기본 계획이나 실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도 이제 하게 될 때 재정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 사업으로 할 거냐는 그때 가봐서 또 정해야 될 문제죠. 지역 정치권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시간이 지나면 영일만대교의 예산도 편성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울산 간 도로가 내년 말에 준공되고 또 포항-영덕 간 구간에 착수되면은 앞으로 우리 영일만 횡단 구간도 빨리 실행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조 2억 원이 드는 영일만대교 사업. 벌써 6년째 민자 사업자도 나서지 않고 국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755.2명으로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전국 평균은 526.6명입니다. 경북 지역의 사망 원인은 표준 인구 10만 명당 암이 1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과 뇌혈관 등 순환기 질환이 85.5명, 교통사고와 자살이 5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가 제작한 2015년판 국내 철강 산업 지도에서 포항시가 전국에서 철강업체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철강 지도에 따르면 포항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9개 철강 제조업체가 있고 2위는 부산, 3위는 서울 순이었습니다. 철강 지도에는 10,000톤 이상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300여 개 철강사와 유통 가공회사의 위치와 생산 능력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오늘 열릴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농업의 가치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광장에서 뛰놀던 어린이들이 제 키보다 훨씬 높이 자란 식물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새하얀 솜뭉치 앞에서는 신기한 듯 만져보기도 합니다. 천연 목화솜입니다. 대구 스타디움 앞 광장에는 500여 개 화분에서 목화와 수수, 열대식물 오크라가 자라고 있어 도심 속 농촌 풍경을 자아냅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년 전부터 동대구역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등지에서 벼와 보리, 밀 등을 재배해오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에 따라서 도시가 회색화된 지는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회색화된 도시 공간을 녹색화하는 의미가 도시농업의 지금 접목 사업이고요. 보는 즐거움은 물론 수확의 기쁨도 안겨주고 있는데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이곳에서 수확한 쌀과 수수 등을 복지시설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잡동사니가 널브러지기 일수인 주택 옥상에 텃밭과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도시 미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도심의 열을 식히는 열섬 현상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투리 땅 10제곱미터 정도의 논을 조성하면은 도심 열섬 해소와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32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대도시 속에 작은 농촌을 만들어내고 있는 도시농업. 삭막해져가는 도시를 아름답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오늘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막이 올라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숨쉬는 도시, 행복한 이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옥상 텃밭과 해외 도시농업 텃밭, 시민 참여 텃밭을 꾸며놓고 도시농업의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생태 습지 관찰과 곤충 생태관, 농경 자재관, 농경 유물관, LED 식물 공장도 볼 수 있고 도시농업 관련 기업관도 운영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국 생활원예 경진대회와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전시회, 도시농업 학술대회도 열립니다. 대구시는 박람회장 내 주차를 통제하고 대구 스타디움 제2주차장에서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귀농 교육 과정이 지역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대신대학교는 귀농 귀촌 고민센터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6주간의 귀농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좌에서는 귀농 전 알아야 할 농촌사회의 실상과 관습,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예방하기 같은 농촌 이해하기와 토지와 작물 선택 등 농사 짓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빛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 대구 출신의 김성호 화백이 1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전 작품과는 달리 붓을 많이 사용해서 색다른 질감을 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새벽을 그린 작품입니다. 홍콩 시내를 점령하고 있는 대형 빌딩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양한 빛을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우리나라 도심지에서 볼 수 있는 빛과 달리 화려함과 원색적인 빛의 모습을 거친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 역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고요한 한강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작가는 빛을 그리는 화가라는 명성답게 이번에도 빛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같은 물체라도. 그렇다 보니까 그리는 내 자신도 그 어떤 다양한 느낌을 즐길 수가 있어요. 400호가 넘는 대작들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기존의 작품들과 질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즐겨 쓰던 나이프 기법을 최대한 줄이고 붓을 사용해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거칠지만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나이프 작업만 하니까 좀 딱딱한 느낌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그 풋풋하고 좀 거친 그 붓의 질감을 조금 느끼고 싶고 그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맛이 좀 나니까요. 가까이에서 보면 추상화 같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선명히 모습을 나타내는 구상화라는 점이 김화백 작품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국내외 도심의 새벽 풍경을 소재로 한 김성호 화백의 최신작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갤러리 전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세계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대구 사회가 나가야 할 혁신 방향을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찾는 대구사회 혁신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 연구소가 함께 운영하는 첫 행사는 오늘 저녁 대구예술발전소에서 4급에서 5급 공무원 50명과 시민 3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공무원과 참석 시민들은 대구 도시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란 주제 강연을 먼저 들은 뒤 그룹별로 모여서 대구 혁신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디지스트 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기술창업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연구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과 연구개발자가 알아야 할 기약과 협상, 사업전략 기획보고서 작성 실습 등 3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생 모집은 다음 달 8일까지고 교육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대구는 어제와 달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안동 25도 등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기온이 오르며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북부 동해안 지역과 북동산간 지역은 흐리겠고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 구름이 끼어 있고요. 또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바레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9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김천과 구미 현재 17도, 낮 기온은 26도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봉화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울진도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23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